I deleted all the indicators. I only showed candlesticks only, and I applied Ichimoku, and things started to make sense. That was a light for me to continue my career. I use Ichimoku, and I know when to take trades by Ichimoku, but at the same time, it's also important when not to take trades. And when my system doesn't work, that's when I don't take trades. Yeah, so I not only took trades live, but also I backtest so many times, backtest my strategy, try and error, and I start to develop my own strategy in multiple time frames. And using Ichimoku, that's how I became profitable. 이 남자는 일본계 외환 트레이더이자 일목균형표 기반의 전략가로 이름을 알린 썰케이다. 썰케이는 일목균형표 기반의 트렌드 추종 전략으로 2019년에만 22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손실, 잃지 않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오늘 영상에선 썰케이가 사용하는 일목균형표 기반의 잃지 않는 매매 전략을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다. 일목균형표란 1930년대 일본의 언론인인 고이치 호사다가 개발한 보조지표로 한눈에 균형을 본다 라는 뜻에 걸맞게 시장의 여러 정보들을 빠르게 종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목균형표는 고전적인 캔들 차트보다 시장의 균형과 추세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설계되어 별도의 설정 없이 지지저항 라인과 추세, 그리고 반전 시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애정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다. 일목균형표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차트에 추가해주겠다. 차트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하고 일목을 검색한 다음에 일목구름이라고 나오는 보조지표를 차트에 추가해주자. 일목균형표는 총 5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계산값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파란색 선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으로 최근 9캔들의 최고가와 최근 9캔들의 최저가를 더해 2로 나눠서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빨간색 선은 기준선으로 최근 26캔들의 최고가와 최근 26캔들의 최저가를 더한 다음 2를 나눠서 중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은 종가를 26일 뒤로 이동시킨 후행 스팬인데, 보면 현재의 가격이 그대로 뒤에 똑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3개의 선을 이용해서 단기 추세와 중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일목균형표에서 제일 중요한 연두색 선과 연한 분홍색 선은 각자의 설정값에 맞춘 선행 스팬으로, 선행 스팬 A가 선행 스팬 B보다 상단에 위치할 때 그 사이를 초록색으로 채우고, 선행 스팬 B가 선행 스팬 A보다 상단에 위치하면 그 사이를 빨간색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 두 선행 스팬 사이를 채운 모양새가 구름처럼 보여 일목균형표의 이름을 일목구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름대는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하며 캔들이 구름을 지날 때 강한 추세가 동반되는 걸 이용해서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듯 단기와 중기 추세, 그리고 지지저항선과 전환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일목균형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용된다. 일목균형표의 첫 번째 사용 방법은 구름 돌파 전략이다. 이 방법은 캔들의 가격이 구름대를 돌파할 때 나타나는 강한 상승 신호를 이용한 매매 전략으로, 이렇게 캔들이 빨간색의 저항대 구름을 통과한 후에 초록색인 지지선 구름으로 바뀌면 더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돌파 신호로 삼고 진입하는 전략이다. 구름 돌파 전략에서 매도를 진행할 땐 구름대가 더 이상 지지라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캔들이 구름대 아래로 이탈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데, 구름대의 층이 두꺼울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으니 직접 적용해서 확인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반대로 숏 포지션의 경우 초록 구름을 이탈해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을 하도록 하고, 다시 구름대 위로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음으로 일목균형표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은 기준선 전환선 크로스 전략이다. 이 전략은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파란색 전환선이 중기 추세인 빨간색 기준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전략인데, 추세가 끝나는 데드 크로스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팁은 구름대와 함께 사용하면서 이중 체크를 진행하면 신뢰도가 향상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롱 포지션을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름대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구름대를 뚫고 위로 상승할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구름대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이는 밑에서 나타났을 때보다 더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의 발생 위치를 구름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목균형표의 마지막 사용 방법은 후행 스팬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다. 후행 스팬은 앞서 밝혔듯이 현재의 종가를 26캔들 뒤로 이동시킨 것으로 현재의 가격이 과거의 기준 가격보다 높아질 때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어 상승 추세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진입하는 전략이다. 그럼 매매 전략을 단순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게 되면 현재 가격이 과거의 가격보다 높다는 뜻이기에 강세 전환 신호로 인식하고 진입한다. 매도는 후행 스팬이 다시 과거 캔들 아래로 내려갈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 역시 구름 돌파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크로스와 함께 사용해서 신뢰도를 올릴 수가 있다. 방금 말한 3개의 매매 전략은 각자 사용하는 것보다 함께 사용하는 것이 확률이 높지만 이 역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단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 일목균형표의 대표적인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강한 추세장에선 유용하지만 박스권 같은 횡보장에선 잦은 페이크가 발생해 불필요한 매매를 진행할 확률이 있고, 두 번째, 일목균형표의 선들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추세가 진행된 다음에 신호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과거 일본의 주식시장 주기를 반영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주식이나 암호화폐 그리고 해외 선물 등에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최적화를 꼭 해주어야 한다. 그 말은 즉 파라미터 조정 없이 사용할 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사용자의 경험치에 비례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말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썰케이는 현대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맞춘 세팅 값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정확도를 올리고자 다른 보조지표 2개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으로 화제가 되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썰케이의 변형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지표의 이름은 ROI 클라우드로 일목균형표의 세팅값을 현대 주식에 맞게 바꾸고 RSI와 OBV를 적용시켜 신뢰도를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ROI 클라우드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차트에 적용시켜 주겠다.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 탭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른 다음에 기존 스크립트를 모두 지우고 받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 인식이 안 된다면 기존 스크립트를 모두 지웠는지 그리고 코드 소스에서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보길 바라겠다. 그럼 이제부터 ROI 클라우드를 한번 알아보자. ROI 클라우드는 전통적인 일목균형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기본적인 세팅 값이 다르다. 전통적인 일목균형표가 전환선 9, 기준선 26, 선행 스팸 B가 52, 이동이 26 캔들을 기준으로 결과값이 선정되는 데에 반해 ROI 클라우드는 전환선이 6, 기준선이 13, 선행 스팸 B가 26, 그리고 이동이 13 캔들로 변경되어 과거 시장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전환 속도가 빨라진 현대 주식시장에 맞게 민감한 시그널을 발생시키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리고 가격의 위치, 구름, 선간 크로스, 후행 스팬 등 가격 기반의 신호만 사용하는 기존 일목균형표에 RSI와 OBV를 결합해 가격과 모멘텀 그리고 거래량까지 동시에 체크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표의 이름이 RSI OBV 이치모쿠 클라우드 해서 ROI 클라우드다. 결국 요약해보자면 ROI 클라우드는 일목균형표를 통해 확인한 가격의 위치를 기반으로
그리고 RSI로 현재 추세의 힘을 파악하고 OBV를 통해 거래량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실리는지를 파악해 예상 타점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의 초입을 빠르게 잡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ROI 클라우드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ROI 클라우드의 첫 번째 매매 전략은 RSI 구름 돌파 매매 전략이다. 이 방법은 기존 일목균형표의 구름 돌파 전략 시 추세의 확인을 RSI를 통해 더블 체크하고 진입하는 전략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RSI를 차트에 추가해주겠다. RSI는 일정 기간 동안의 상승폭과 하락폭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간에 따른 결과값인 RSI 선과 발생한 RSI 값에 MA를 적용시켜 스무딩한 값인 기준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ROI 클라우드는 이 기준선을 가져와 일목균형표의 중기 추세에 적용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도 최근 움직임에 가중치를 둔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이 기준선을 활용해서 구름 돌파 전략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다.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캔들이 구름과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다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롱 포지션을 준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이 기준선에 이어 구름의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이 나오면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면 된다. 이때 손절은 진입할 때의 캔들 아래 기준선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캔들이 다시 구름 안으로 진입할 때 진행을 하면 되니 이제 직접 실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 캔들이 저항 구름에 부딪히다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내리꽂혔다. 그리고 반등을 보여주며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왔는데 아직은 추세가 완전하게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대기하도록 하겠다. 캔들이 쌍바닥 패턴을 그리고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 이 캔들은 진한 하방 압력의 크기를 단숨에 뚫고 올라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캔들과 구름대의 간격이 좁아졌으니 추세의 전환이 오고 있다는 뜻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구름이 내려오는 동안 캔들이 자리를 지켜 구름대를 돌파한 캔들이 발생했다. 이때 여기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해보자. 손절가는 하단 기준선인 이곳으로 잡으면 된다. 매수가 끝났으니 이제 기다려보도록 하겠다. 지금 캔들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아래 저항구름이 지지구름으로 바뀌며 추세가 계속될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캔들이 기준선을 넘나드는 동안 캔들과 구름의 간격이 많이 가까워졌다. 이 구름은 현재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기 빨간색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고 현재 캔들 종가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1.66대 1로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긴 했다. RSI 구름대 돌파 전략은 구름대가 두껍거나 구름대를 돌파하기 전에 기준선을 먼저 돌파했을 때만 신호를 확인하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진입한 후에도 구름의 색 변화 혹은 기준선과 캔들의 위치를 통해 현재 추세 강도를 계속해서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알아볼 ROI 클라우드의 두 번째 매매 전략은 모멘텀 강화 크로스 전략이다. 이 방법은 단기 추세선이 중기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 OBV가 양수로 전환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추세의 전환과 볼륨의 압력을 동시에 체크해 진입하는 단타에 적합한 전략으로 ROI 클라우드에서 OBV 시그널은 OBV가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될 때 캔들 하단에 초록색 화살표가 나타나고 다시 양수에서 음수로 전환될 때 캔들 상단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타나게 세팅되어 있다. 모멘텀 강화 크로스 전략의 진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캔들이 구름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을 땐 롱 포지션을 준비하고 캔들이 구름보다 하단에 있을 땐 숏 포지션을 준비하면 된다. 두 번째, 롱 포지션 대기 중에
골든 크로스와 초록색 화살표가 동시에 나타나면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고, 포지션 대기 중에 데드 크로스와 빨간색 화살표가 동시에 발생하면 역시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면 되겠다. 손절은 기준선과 전환선이 다시 교차되거나 구름을 터치하면 진행을 하고, 익절은 똑같이 두 선이 교차하거나 반대 시그널의 화살표가 발생하면 진행을 하면 된다. 자, 이제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다. 지금 상황은 캔들이 구름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숏 포지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캔들 상단에 빨간색 화살표가 뜨며 OBV가 음수로 전환된 걸 알 수 있지만, 단기 추세선이 중기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진입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캔들 하단에 초록색 화살표가 나타나며 구름대와 캔들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현재 캔들이 기준선 위에 있으니 여기서 만약 구름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아까 설명한 첫 번째 전략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하지만 캔들이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며 데드 크로스와 빨간색 화살표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때 여기 있는 빨간색 구름은 강한 저항대의 역할이 되고, 우리는 발생한 캔들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면 되겠다. 손절은 진입한 캔들 기준으로 구름의 하단선인 이곳으로 설정을 하고 기다려보자. 강한 하방 압력 후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며 저항구름이 지지구름으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서 추세가 끝난 것일까?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단기 추세선인 이 파란색 선이다. 파란색 선은 아직도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어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단기 추세선의 각도가 많이 완만해지며 중기 추세선과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현재 구름은 다시 저항구름으로 바뀌었지만 구름의 두께가 매우 얇아 신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도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니 여기서 전량 매도를 진행해주자.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약 3대1로 진입 타점을 잡은 후에 구름대와 선 두 개를 활용해 매매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그만할지 정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행해봤다. 구름을 기준으로 삼을 땐 구름의 두께를 참고하고, 두 선을 기준으로 삼을 땐 두 선의 이격도를 파악해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결정하기 쉬울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두 방법은 교차를 통해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추세가 약한 장에선 오히려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타점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일목균형표의 단점을 보완하고 RSI와 OBV를 적용해 신뢰도를 높인 ROI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지표는 현대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맞게 세팅값을 변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정값 변경 없이 15분봉에서 1일봉까지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일목균형표의 장점인 직관적인 시각화는 유지하고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로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하기 위해 가져와 봤다.